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초등의대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이 수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개수의 총합을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요? x 더하기 2x 더하기 1. 칠판에 써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중학교 2학년 정규 수학 교육 과정의 내용인데요. 학교 교육 과정 대비 10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명문대나 의대 입시에 유리한 수학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수능 범위를 이미 초등학교도 다 한 번 다 한 바퀴를 다 돌고 수리 논술, 의대 논술 이런 것까지 이제 중학교 때는 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초등학교가 아니지. 4세 입시, 네. 저 7세 고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영어 다 끝내놓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의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닥치고 수학이라는 건데 의대 준비반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초등 의대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뭐 의대반이면은 좀 어렵고 저한테는 좀 생소한 거니까 강남, 서울 뭐 한두 곳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교육 시민단체에서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초등 의대반 홍보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이를 토대로 살펴보니 초등 의대반이 있는 학원은 총 89곳이었고요.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 경기가 20곳, 대구가 10곳이었습니다. 요즘에 초등 변호사반은 없는 거 보니까 요즘 변호사 인기가 좀 뜸한 모양이죠. 초등 의대반에 있는데 왜 변호사반은 없는 거야? 아이고. 관련 조사에 하여간 이 초등 의대반에서 수학 선행학습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놀랍답니다. 네, 대체 초등 의대반에서 이 수학 선행학습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 건지 살펴보니까요. 평균이 4.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 의대반에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과정 뭐 이미 다 마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까지도 배운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최근 화제가 됐던 한 초등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 문제인데요. 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전문가들이 직접 동영상 사이트에 문제 풀이를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애들 잡아. 아니 평균 4.6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평균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치동의 한 학원은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려 7년을 앞당겨서요. 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수학 1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면 무려 14배가 빠른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초등 의대반에서는 중학교 2학년 교재에 가우스 기호가 실렸는데 이건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수능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 때도 초등학교 2, 3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문 트이기도 전에 영어책, 수학책 갖다가 네. 애한테 안기는 거고 이거 야 얘네들이 그 미분 적분 풀어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옛날에 그 묘기대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있죠. 그런데 나가야 되는 거 아, 진짜 아닌가 옛날이다. 싶기도 한데 근데 이 정도까지 앞서서 선행학습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습이란 말이에요. 네. 예습인데 예습 차원이 아니고 완전 선행으로 간 건데 이런 건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선행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겁니다. 네, 법적 제재도 없고 이 사교육 시장이 이런 상황까지 치닫자 인권위에 이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이 이 7세 고시를 아동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이 고발단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 극단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
그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 당국 책임도 크다면서 이 7세 고시를 넘어서 4세 고시 같은 이름이 더는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해야 돼.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아이라고 오판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이거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면 안 돼요. 네. 축구 손흥민 선수가 잘하듯이 공부도 손흥민처럼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근데 내 아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 열기를 해외 토픽으로 막 다루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네. 해외 언론에서 와서 막 분석하고 이런데요. 해외 언론이 보기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기막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영국의 유럽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아동의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 이 조기교육 현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지만 내 자녀가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한국이 만 4세부터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이 조기 교육 열풍이 저출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네, 지난 3월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영유아기 사교육이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학업 능력이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08년생 아동 2,150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3세에서 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은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사교육으로 일부 초기 학습 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유아기 사교육으로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이런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